금요일인 오늘 한 주를 또 정리해봐야겠죠.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이번 주 오늘과 어제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부장님. 이게 참 네. 얄궂은 외국인이죠. 그러니까요. 외국인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네. 월요일 날 매도, 화요일 날 소폭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잠깐 우리 자료 보면서 좀 바로 네. 말씀드릴게요. 좀 화면 보시면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1,000억 샀습니다. 막상 시장은 지금 굉장히 환호를 했고 수요일 같을 경우는 아시다시피 40포인트 이상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보시면은 외국인은 1,000억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관 외국인 규모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기관 1조 7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네. 있어요. 네. 개인 투자자 1조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관의 매수 중에 대부분이 금융 투자입니다. 제가 우리 뭐니뭐니 시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 금융 투자의 매수는 외국인 선물의 패턴과 거의 대동소이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아까 우리 시간을 통해서 외국인 선물 변동성이 커졌다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시죠? 네.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만 들어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선물 펠레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다음 주부터 외국인 선물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는 거 일단 4일 동안 패턴 통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 다소 좀 다릅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급등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쉬었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외국인 2,700억 매도, 기관 투자가 1,000억 매도, 우리 개인 투자자만 4,300억 매수입니다. 패턴이 완벽히 뒤바뀌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조금씩 빠지고 있는 코스닥은 매수. 그렇지만 급등하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매도. 이런 식으로 빠질 때 매수, 오를 때 매도의 패턴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특히 지금 같은 패턴 때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하향하는 패턴 때 잘못하면 그게 큰일 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부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써드린 것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네. 지금 연말부터 연말까지 안 좋았었던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10조는 기본이에요. 14조, 13조, 코스닥도 웬만하면 10조를 찍습니다. 그럼 평타 치면은 20에서 24조 정도 양식이 합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꺾일 만한 시장을 봤을 때는 거래가 줄면서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가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분위기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지금 4일 동안에 8천억 규모 매수는 유지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트럼프 얘기를 하는 확률이 횟수가 지난주보단 앵커님 많이 줄어들어졌죠. 많이 줄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늘 현대차 얘기 우리 시간 얘기 안 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차가 어제 GM을 통해서 그죠? 관세를 일부 회피할 수 있는 길을 뚫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4월 달에 관세 부과한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협상 카드 역할을 하는 관세로 우리가 지금 치우쳐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 매크로 변수 혹은 트럼프발 변수보다는 우리 시장은 제가 할 길을 가고 있다는 부분. 2차 전지 아까 잠깐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죠. 오를 때 7% 빠질 때 1%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빠져있는 2차 전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재보단 호재가 분명해지는 구간이라는 것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난주에 비해서 트럼프 관세라는 영향력에서 살짝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특징적이었던 게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같이 담았죠. 네. 정말로 재밌어요. 샀어요. 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힘을 내야 우리도 힘을 내는데 좀 자료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외국인의 경우가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아까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4일 동안에 1,000억 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1,800억, 하이닉스 1,600억, LIG 넥슨 900억, LS 일렉 600억, SK텔레콤 300억. 네. 여기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방산, 전력기기를 담았는데 SK텔레콤 일부 시장을 해지할 수 있는 방어적인 성격의 SK텔레콤을 일부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LG와 크래프톤이에요. 여기 또 특색 있는 점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동일한데 여기서 일부 은행주가 들어갔다. 기관에서는. 근데 LG화학 2차전지 그리고 크래프톤 게임까지 들어왔다. 라는 점이 크래프톤 미리 올랐다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 투자자 보시면 주도주에 대한 거를 좋아하십니다. HD 현대중공업 1,420억, 현대차 760억, 신한지수 730억, 한화오션 700억, 한화시스템 500억. 어떻습니까? 직전 주도주예요. 방산조선. 네. 그러니까 좀 우리 투자자분들은 제일 강했던 거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조정받을 때 좀 우리 개인 투자자는 담는 경향이라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좀 특징적이게 잡힌 것 같고 외국인이 방산과 전력기기를 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네, 코스닥 보시면은 좀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닥 투자자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코스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가 궁금할 텐데 HLB입니다. YG엔터, 클래시스, 젠백스, 엔캠. 여기 특징적인 점은 오랜만에 엔캠이 2차전지가 들어왔다는 점, HLB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은 제약바이오 쪽이 들어왔다. YG엔터도 강하게 들어왔다.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관 투자자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실리콘투, 하나머티리얼즈. 이 10가지 종목을 개인 봤을 때 제가 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매주 특색이 있었거든요. 뭐 바이오라든지 혹은 2차 전지라든지 혹은 소부장이라든지. 근데 이번 주에 매수 상위는 죄송한 얘기는 대중이 없다는 겁니다. 네. 각계의 플레이. 실제 일반적으로 이런 수급 현상이 나타날 때는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보시면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바이오, 필옵틱스, ABL바이오. 지금 5개 섹터가 다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각계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제가 좀 이따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럴 때가 가장 헷갈려요, 사실은. 지금 주도는 살짝 눌리랑말랑 하고 있고 밑에 있는 것들이 하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은 시장에서 아직 아니라 그래요. 이런 간극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수급은 코스닥 입장에서는 조금은 통일되지 않고 주도가 좀 형성되지 않은 일종의 좀 그 다음을 예고하는 그런 수급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뚜렷한 색깔보다는 좀 개별주 매매가 짙었던 게 코스닥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도 살펴봐야 될 텐데 다음 주 일정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장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그렇죠. 실적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당연히 좋을 것이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큰 포인트는 시장의 눈높이가 엔비디아를 향한 눈높이가 이미 너무 높습니다.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줄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M7은 물론이고 국내 반도체 기업, HBM 관련주들의 기업들의 방향이 또 정해질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네. 엔비디아가 잘 나와야 돼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럼요. 그런데 80%의 이익이라든지 이 정도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지와 두 번째는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세게 줄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에서 아마도 컨콜을 하고 얘기를 할 때 블랙웰 관련한 이슈, 그 다음 아키텍처에 관한 이슈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도. 그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그런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 믿어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자료 보시면 나올 텐데 엔비디아 먼저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27일입니다. 우리 시장으로. 다음 주 한 목요일 될 텐데 목요일 날 우리 출근할 때 압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24일 날 보시면은 일증시 휴장 상대적으로 제가 지난주 기억을 해보시면 상대적으로 한동안 매크로는 별로 없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25일 날이 조금은 그런데 한국의 금통위가 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높다라. 저는 금리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인하 확률도 일부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인하할 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시장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이것이 다소 매파적으로 들릴지 물론 길게 봤을 때 우리 시장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어땠습니까? 올랐으니까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된다면 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지 이거는 좀 다음 주 시장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말씀드렸고 그날 밤에 미국의 27일 날 밤에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 발표를 하게 되고요. 28일 날 보시면은 대만 휴장이 있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그날 밤에 미국의 PCE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PCE가 발표를 했을 때 아마 우리가 지지난주 시간에 CPI 발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PI, PPI 기억하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PCE에는 쉘터가 적습니다. 주거 쪽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시장에서 물가를 우려하는 거는 주거 쪽을 많이 우려를 하는데 PC에 포함된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시장 충격보단 덜할 것이다. 요거 저번 주 우리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이 이 PC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시장을 나가야 되는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유보할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미국장이 코리아 시장보다는 좀 약하거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와 PC를 통해서 조정의 빌미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불리시한 장세와 그렇지 않은 장세가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도가 덜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팔란티어도 살짝 꺾인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어떻게 간극을 녹이느냐가 제가 보면 일정상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 텐데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다음 주가 또 2월의 마지막 한 주가 되죠. 현금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앞서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 세워주실까요? 이번 주가 제가 좀 시간이 늦게 가는 주가 있는데 앵커님 어떠셨어요? 이번 주요? 예. 늦게 갔죠. 항상 늦게 갑니다. 그러면 네. 앵커님은 항상 저는 굉장히 빨리 갔거든요. 아, 그래요?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응하고 저기 대응하고 하다 그쵸, 보니까는 빨리 지나갔는데 장이 주구장창 빠질 때가 길어요. 저는 빨리 끝나고 싶고요. 그런데 약간 어제 오늘 시장 참여자분들은 지금 써드린 거 잠깐 보여주시죠.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주도주 바뀌나? 맞아요. 예, 이 네.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도주가 바뀌는 중에는 제가 나와서 이번에 바뀝니다. 2000년 다 진격 앞으로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매크로도 눌려 있고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많이 올라온 것들을 내가 조정받을 때 들어갈 수 있는가? 그죠?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이런 시장의 컬러가 바뀌는 중에 방향성이 모호할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아까 제 엔터도 미디어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빈집이 빨리 올라요. 이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들어가려는데 앞서서는 상대적으로 여기선 찬집과 빈집을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면은 지금 공매도 야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선 조정을 받은 섹터가 유리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됐든 3월 말 때 미리 올랐던 섹터가 어찌됐든 3월 초든 중순이든 조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미리 매물에 나올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조정받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혹은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어떻습니까?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 지금 모양 자체가 자리 자체가 부재한 경우에는 매물이 어디로 쏠리냐면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주들. 왜냐하면 매물이 조금 부담이 없는 곳.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규 상장주라든지 혹은 매도 압박이 적은 곳에서 매매를 타진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정치 테마주라든지 혹은 개별주 섹터가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 매매가 손이 빠르지 않은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요. 네. 예, 그러실 분들이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애매모호하다, 뭐 어떻다? 그럴 때는 일단 내가 추가 매수하는 것을 일부 보류하는 것도 현금을 사는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입에서 장 조정 받습니다. 어떻게 단언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강해요. 강한데 우리가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전히 강합니다. 장 분리시합니다 했는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거기서 꺾일 만한 걸 거기서 위에 사버리면은 그것도 내가 AS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엇박자를 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엇박자 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내가 확신 있는 곳을 편한 곳을 공략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도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